여러분, 한국어에 의해 플립드 러닝 이론 영상 마지막 주차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벌써 마지막 주차네요. 되게 이제 빠르게, 저는 이제 되게 빠르다라고 시간을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이번 주차에는, 그러니까 이번 차시에는 이제 기획안 생성과 관련된 이제 의사소통에 대한 이야기를 좀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모든 어떤 아이디어들이나 뭐 혹은 이제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프로젝트에 대한 결과물들은 결국은 이제 일종의 보고서나 기획안의 형태로 만들어져야 될 텐데, 그런 것들을 이제 어떤 식으로 구성을 하고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해야 이제 의사소통의 차원에서 훨씬 더 이제 괜찮은 그런 결과물들이 나올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물론 이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뚜렷한 정답은 없어요. 특히 이제 이런 기획안이나 보고서나 이런 것들을 쓰는 데 있어서 뭐 한 가지에 이제 정해진 정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는 조금 어렵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 가지고 아무 방법 없이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이건 또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잘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생각보다 여러분 성공적인 그런 기획안을 생성을 한다라는 부분은 이제 정해져 있는 틀 뭐 혹은 정해져 있는 되게 이제 주요 초점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있다라는 걸 생각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고런 부분들 오늘 좀 약간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실제로요, 여러분들 그 저기 가시면요, 이게 생각보다 여러분들 성인들 대상으로 한 이런 보고서 이제 인강 이런 것들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근데 제가 이게 이제 뭐 물론 법적으로 문제될 건 없지만 쪼끔은 이제 이상한 일을 제가 한 번씩 할 때가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그게 너무 궁금한 거야. 제가 인제 어쨌든 이런 이제 한국어 뭐 의사소통,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이런 것들에 대한 전공자니까요. 그러니까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그런 이제 보고서나 기획안이나 이런 것들을 쓰는 그런 것들이 이제 학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인강도 되게 많이 나오고 이렇던데, 너무 궁금한 거야 사실. 거기에서 뭐 하는지.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잘 없을 것 같은데 그게 뭐 그렇게 있을까?' 뭐 이제 이런 생각들 인제 하면서 너무 궁금해 가지고 수업을 들어봤지. 제가 인제 비싸게 제 돈 내고 이제 들어봤는데, 사실은 좀 되게 안타깝다고 생각을 했던 게 뭐냐면, 이런 이제 틀이나 이런 부분들 상당히 잘 가르쳐 줘요. 그리고 인제 바로바로 써먹을 수 있는 그런 일종의 되게 유용한 스킬들을 좀 많이 가르쳐 주는 편이거든요. 근데 그 정도 이야기는 여러분들 굳이 뭐 학원 안 다녀도 충분히 할 수 있다 이거야. 근데도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런 걸 가지고 지금은 인제 뭐 액션 러닝이라는 방법을 활용을 하면서 나름대로 인제 좀 이 뭐라 그래야 될까요? 좀 이제 '경험을 해 보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근데 그게 인제 시간이 지나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어쨌든 뭐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든 간에 기획안을 작성을 하고 하시기는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가서 인제 막 '아 나 왜 이렇게 못하지?' 이러면서 괜히 인제 쓸데없이 뭐 돈 쓰고 이러지 마시고, 효과도 별로 없는 거. 인제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 되게 기본적인 것만 잘 기억을 하고 계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자, 일단 이제 한국어 본격적인 의사소통상의 어떤 그런 문제나 뭐 그 유의점이나 이런 것들 본격적으로 말하기 전에, 일단은 기획안 작성의 일종의 이제 틀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인제 물론 말씀드립니다만, 이게 이 틀이 그러니까 '무조건 이 틀로 해야 돼.'라는 거는 없어요. 그거 아니에요. 이게 인제 좀 효과적으로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이제 틀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인제 이름 적어야 되죠. 여러분들 타이틀을 적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메인 아이디어, 여러분들 메인 아이디어 필요해요, 이번에. 그러니까 가장 중심이 되는 이야기들, 가장 핵심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대체로 인제 이 타이틀 밑에 바로 들어오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제일 첫 부분을 봤을 때 평균적으로 이제 집중도가 제일 높아요. 그러니까 집중도가 제일 높을 때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당연히 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메인 아이디어가 인제 타이틀 밑에 바로 나오고, 그리고 그 밑에 다시 상황 분석하고 조사하고 해 가지고 질문 던지고 거기에 대한 해답을 얻는 이런 형태로 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그 여러분들 왜 신문 기사 같은 거 쓸 때도 뭐 오피니언이나 칼럼이나 이런 것들 보면 대체로 첫 문장을 제일 중요한 내용으로 구성을 합니다. 첫 문장을 통해서 원하는 정보나 뭐 어떤 핵심적인 정보들이 반드시 가장 인제 많이 다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하는 거죠. 이 인제 기획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메인 아이디어 먼저 이야기하고 상황 분석하고 뭐 이제 과제 도출하고 거기에 대한 해결 방안 만들어 내고 하는 부분들 뭐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여러분들 인제 이거 하나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기획안의 틀, 기획안 작성의 틀을 제가 왜 굳이 보여 드리느냐 하면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제 기획안을 쓰시는데요. 보통은 원 페이지 기획안이라 그러면 A4 용지 하나를 이제 쓰실 거 아니에요. 지금 여기 보시는 것 같이. 근데 여러분들 A4 용지 하나 안에 그냥 위에서부터 순차적으로 쭉 써 가지고 내려온다면 생각보다 많은 정보들을, 그 많은 어떤 내용들을 집어넣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제 이 SCQA 같은 이런 이제 방법들이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그런 것들에 대한 경계를 정해 주자라는 의미들도 분명히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제 고런 부분들은 그냥 좀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쨌든 인제 여러분들이 이 사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 보면 뭐 물론 이거는 이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 A4 용지 하나 안에 그냥 개조식으로 일반식으로 글을 쭉쭉쭉쭉 써 내려가기 시작하면 당연히 여러분도 오른쪽이 다 비겠지. 그 부분도 여러분들 굉장히 전략적으로 확인을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부분들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기획안에 들어가는 일반적인 구성 내용은 뭐 이제 제한된 과제에 대한 설명이나 제한된 내용에 대한 필요성, 뭐 또 인제 때로는 타당성, 신뢰성 이런 것들 전부 인제 이 제한 내용의 필요성 여부나 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일 겁니다. 그리고 인제 이게 뭐 작업 계획이라든지 과제 할당 및 가용 자원이라든지 참고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쭉 써 가지고 내려가게 될 텐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그러면 기획안에 반드시 이 내용들만 들어가야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필요한 게 있다면 당연히 그 내용들이 들어가야 되는 게 맞는데,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런 것들이 꼭 필요하다라고 그러니까 꼭 필요하다라는 걸 증명할 수 있는 지표가 도대체 뭐가 있지? 사실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인 구성 내용이라는 게 나올 수가 있는 거고, 인제 이런 구성 내용들을 각각 이제 정답을 채워 넣는 방식으로 여러분들 기획안을 써 나가시면 쪼끔 더 인제 완성도 있는 그런 기획안들이 나오실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고런 부분들 좀 말씀을 드리고,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예전에,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 세대, 저희 아버지가 55 년생이신데 그분이 한참 인제 사회에서 일을 하실 때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굉장히 장편의 사실 기획서를 요구를 하던 때가 많았어요. 실제로 인제 제가 본 걸로는 뭐 인제 하나의 기획서가 A4 뭐 20 몇 페이지, 30 몇 페이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는 경우들이 많더라고. 그게 그 시절의 특징을 나타내 주는 거기도 하고요. 그런 부분들이 뭐 이제 뭐랄까 그때 당시에는 일종의 '와 저 사람 그래서 일 되게 열심히 하고 되게 잘한다.'라는 평가를 받게 되는 그런 결과로
이제 나타나기도 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요. 어쨌든 기획안을 작성해 가지고 제출을 한다라는 거는 뭐 일종의 나의 상사가 될 가능성이 되게 높겠죠. 나 말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이제 이 부분들을 읽고 이해하느냐, 그러니까 의사소통이 어떻게 무난하게 잘 이루어지느냐에 사실은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거든. 그래서 인제 이 장편 기획서를 쓰던 어떤 그런 문화들이 점차 사라지고 요즘에는 원 페이지 기획서라는 걸 많이 써요. 왜냐하면 A4 한 장 들고 가 가지고 읽어 보면 그건 그렇게 읽는데 시간이 오래 가거나 하는 게 아니니까 그 원 페이지 기획서가 가면 갈수록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에서 인제 주요 키워드들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지을 텐데, 일단은 여러분들 이 인제 그 기획안에서의 한국어 표현은요, 좀 이제 개조식으로 적는 게 좋아요. 개조식이라는 게 또 무슨 의미인지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명사형으로 종결을 시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뭐 이제 "했어요", "했습니다." 이거 말고 했음, 필요함, 효과적임, 뭐 이제 이런 형태의 이제 좀 가독성이 높은 형태의 이제 종결 표현들을 많이 쓰는 편이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인제 사실은 이제 이 기획안을 작성하면서는 좀 필요 없는 부분에 대한 대규모의 생략, 이제 대부분의 생략이 좀 되게 눈에 도드라져 보인다라는 거, 상당히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어요. 실제로 인제 원 페이지 기획안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의사소통이라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하고 똑같이 그렇게 이제 무난하게 이어질 수 있는 건 아니어서 이제 이 필요 없는 부분들을 좀 과감하게 생략하는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이게 결국은 이제 키워드 중심으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인제 가장 중요한 키워드들을 빼먹지 않고 잘 표현을 하는 게 중요하고, 나머지 내용들에 대해서는 쪼끔은 이제 여유를 가지고 정 안 되겠다 싶으면 뭐 이제 과감하게 생략을 하는 그런 이제 부분들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제 어휘의 선택과 관련된 부분인데, 이게 일반적으로요, 음 뭐 특정 분야가 됐든 특정 기관이 됐든 뭐 어디가 됐든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어휘들이 있어요. 근데 그 어휘가요, 반드시 범용성을 갖추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는 어려워요. 생각보다 여러분들 범용성을 갖추지는 않는 그런 표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거를 인제 어떤 형태로 뭐 누가 읽고 누가 의사소통에 대한 그런 결정권을 가지고 있느냐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될 텐데, 특히 뭐 한국어 교육이나 한국어 프로그램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면 대부분이 사실은 교육부나 정부의 지침을 받아 가지고 운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인제 그냥 말 그대로 전문성, 우리는 전문적인 그런 이야기니까 그러니까 전문적인 사람들하고만 이야기할 거야,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제 사실은 인제 이 그 범용성과 전문성 사이에 적절한 경계에 있는 어휘를 선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그렇습니다. 제가 뭐 이전에도 그런 이야기를 몇 번 드린 걸로 기억을 하는데, 실제로 인제 "간략하게 쓰라, 간략하게 쓰라."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근데 학생들이 굉장히 오해를 하는 게, 간략하게 쓰라라는 게 소략하게 구성을 해라라는 걸 의미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소략하게 구성하는 것은 안 돼요. 그러니까 간략하게 쓴다라는 게 뭐 어떤 의도인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한번 보시고 기억해 두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인제 결국은 이 기획안 같은 경우에도 이제 설득하는 글쓰기, 설득하는 표현의 일부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제 상대방의 배경 지식이나 관심사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반영되는가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객관적인 자료 및 증거의 자령에 대해서
그러니까 증거의 활용에 대해서 한 가지를 이야기를 해 놨는데 실제로 이제 학교에 있는 시간 동안 이 이제 사람들 혹은 이제 특정 어떤 프로그램 속에 있는 사람들이 인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최대한 객관적인 자료나 객관적인 증거나 이런 것들을 이제 가져오시는 건 중요해요. 중요한데 이게 단순하게 자료나 증거가 그냥 툭툭 제시되는 형태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지. 그 자료나 증거가 제시가 된다면 그것에 대한 의사 뭐 혹은 생각의 분석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기획안을 쓰실 때 앞에서부터 이야기를 해 왔지만 이 인제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이나 또 이제 상대방에 대한 어떤 그런 배려 이런 것들 좀 잘 생각을 해 보시고 거기에 따라서 기획안을 만들어 보시고 그 기획안들을 토대로 뭔가 계획을 세워 보시는 것도 상당히 이제 좋은 어떤 그런 결과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주차 마지막 차시 강의 다섯 번째 강의 요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여러분들 이제 최종적인 기획안 완성시키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론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